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하나증권은 18일 통신장비 관련주가 내년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는 차세대 5G 도입을 통해 6G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 5G 기지국 수는 400만 개로 국내 대비 13배에 달하며 이미 상하이를 중심으로 5G 어드밴스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통신 및 플랫폼 업체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5G를 거친 후 6G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꼭 트래픽 증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가 진화해야 IT 플랫폼 등 연관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과거 5G 도입 당시에도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니즈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살기 위해 결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도입했고 발전된 네트워크는 후행적으로 연관 산업의 육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주가순자산 비율 PBR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RFHIC,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등 주요 통신장비 업체들의 PBR이 1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통신장비 업종 평균 멀티플 하락에 따라 12개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지만 하락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근 솔리드는 미국 법인 솔리드 기어가 미국 정부 지원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약 2,768만 달러 약 397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정보통신정책기관인 NTIA가 시행하는 와이어리스 이노베이션 펀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오플랜 기술개발 프로젝트이다. 오플랜은 기존의 폐쇄적인 무선통신망 구조를 개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특정 제조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어 통신사는 한 제조사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반면 오플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혼합하고 상호 호환되도록 만들어 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 솔리드 기어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오플랜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로 인한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장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에 제정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는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솔리드의 프로젝트 선정도 이 법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최근 통과된 리벨리 플레이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를 제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통신장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솔리드 기어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오플랜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선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최종 상용화 제품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오플랜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오플랜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리드 기어 관계자는 이번 NTIA 와이어리스 이노베이션 펀드 지원을 통해 당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며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오플랜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연결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와이어리스 이노베이션 펀드는 향후 10년 동안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NTIA는 이 펀드에서 4억 1,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내년에 대시세가 나올 섹터 중에 하나가 AI 관련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검색 알고리즘부터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AI 연구소인 딥마인드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내에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S도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인 오피스 365와 윈도우에 AI를 적용해 챗GPT 기반 코파일럿을 통해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BM은 왓슨이라는 AI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에게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의료 진단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의료, 법률 분야에서 왓슨은 강력한 분석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에 AI 기술을 적용해 AI 기반 비전 시스템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 자동화와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AI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AI를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의료 영상 분석 및 생물학적 연구를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진단과 치료 방식에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 세계 유통망을 장악하고 AI를 통해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 맞춤형 콘텐츠 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를 통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광고 타겟팅,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포터파이는 AI를 활용해 음악 추천 서비스인 디스커버 위클리를 비롯한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제공하며 청취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AI를 통해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시청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므로 효율적인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 제조, 유통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산업 전반에서 이미 AI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하루빨리 AI를 기반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AI 혁명 시대에도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AI는 구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력이 끊겨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발생을 하면 AI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저전력, 고기능의 연산 처리 속도를 가진 반도체가 없다면 AI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이동통신망이 없다면 AI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AI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대의 천재적인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내년에 통신 관련주들도 대시세를 보일 것이라 저는 예언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철저히 견제를 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여파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IRA 관련 법안과 칩스 법안을 폐기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이미 수많은 워딩을 통해 중국에 대해 강력 경고를 했으며 유럽연합이나 우방국을 향해서도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워딩이 고도의 전술,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는 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미국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최전선, 최전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면 미국은 똥줄이 탈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이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마지노선을 철통같이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슈퍼올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좋은 조건들을 따낼 수 있습니다. 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국회에 불을 질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정권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제가 이야기하는 악마의 세력, 즉 금융 카르텔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강력 추천하건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시대 정신 차이트 가이스트란 영상을 찾아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식 투자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말해줍니다. 또한 최근 자작극인 9.11 테러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프로파간다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TV의 노예가 된 지 오래입니다. TV는 우리의 학교이고 스승이며 종교이고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냥 우리는 TV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TV에 중독되어 있으며 TV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 전반을 통제를 합니다. 개별 방송국이나 신문사 혹은 여러 개별 미디어 매체들을 통제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독재자라면 제일 먼저 이 기구를 장악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인마 전두환이 계엄령을 통해 제일 먼저 장악을 한 것이 방송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유튜브에서 시대 정신 차이트 가이스트란 영상을 찾아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기억이 났습니다. 내년은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AI 관련 하드웨어는 전력, 반도체, 통신장비, 양자암호 관련 시스템 등등이 있습니다. 내년에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큰 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솔리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3중 바닥은 아닙니다. 3중 바닥과 비슷한 형태인 역헤드 앤 숄더 형태입니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형상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순서로 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21선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선을 깨고 내려온 주가가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역헤드앤숄더 형태에서 마지막 어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21선에 다시 안착을 한 후에 5일선을 타고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앞쪽에서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던 하방 압력 때문에 한 방의 추세를 돌리지 못합니다. 하방 압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빨간원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깨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때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큰 언니 캔들입니다. 게다가 윗꼬리까지 길게 달려 있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날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전날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날이라도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고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혹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재빨리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에 뜬 큰 오빠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볼베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른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등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포는 조정을 줄 때 개미들이 다 나갈 만큼 나갔을 때 급등을 시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저항이 심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부양을 시킵니다. 그 자리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락 추세 끝에 큰 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교적 큰 거래량 없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주포는 이제 나갈 놈들은 다 나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날부터 더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지만 큰 오빠 캔들 이후 주포가 적극적인 핸들링을 한 것이 보입니다. 저항에서 계속 밀렸지만 주포가 계속 핸들링을 한 것이 보입니다. 만일 여기서 주포가 손을 놓았다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면서 주가는 밑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거래량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정을 줄 때의 거래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가 계속해서 핸들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했다고 판단을 하여 오늘 다시 슈팅을 쏜 것입니다. 급반등 이후
애초에 이놈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항을 받으면서도 오일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큰오빠 캔들에서 반등하고 나서 쭉쭉 치고 가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긴 것을 보면 저항에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2, 3일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치고 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기에 향후 추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짧게 뚝뚝 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슈팅을 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봉입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중요 부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면 밑으로 고무공이 가라앉았다가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수면 밑으로 고무공이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도 중요 타점이 됩니다. 수면을 부딪히고 고무공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짝꿍댕이 쌍바닥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역헤드앤솔더 형태에서 마지막 어깨 자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런 것이 보이려면 많은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등장한 캔들이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한 캔들입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쓰고 있는 거래량 지표를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거래량 지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원래 쓰던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초 상승을 가늠할 때 이 조건이 보이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급등을 하면 조정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서 시그널 캔들이 뜨면 좋은 매수 신호가 됩니다. 지금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을 터치하고 튀어오른 자리입니다. 둘째, 삼각수렴에서 상단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셋째,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못 잡는다면 바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을 보조 지표들에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수세가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약해지고 매도세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을 깨고 내려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수면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수면을 터치할 때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캔들이 큰오빠 캔들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수 타점 거래량에서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좋은 매수 신호라고 했습니다. DMI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바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좋은 타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차트로 가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황색 구름대가 하늘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캔들은 하늘색 구름대와 테마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황색 구름대 자체는 하늘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캔들의 움직임보다는 이평선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색 구름대는 60일 이평선과 90일 이평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름대입니다. 즉, 장기 추세를 나타내주는 구름대입니다. 반면 황색 구름대는 20일 이평선과 40일 이평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름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결국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색 구름대 자체가 테마선과 함께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을 때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치고 갈 것입니다. 이제 이 차트에서도 밑에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큰 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에서는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서 볼베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각 수렴이 끝나고 튀어오른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에서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오실레이터에서는 음봉이 양봉으로 바뀐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큰 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오실레이터에서는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타점을 잡을 때 세 가지 차트를 다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평선 차트, 녹색 구름대 차트, 황화색 구름대 차트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내가 타점으로 잡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를 재차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세 가지 차트만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로 남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루가 짧네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벌써 영상을 업로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에서 이 차트들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공부를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는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시대 정신 차이트 가이스트란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영상에서는 기독교의 정체성, 미국의 건립 과정, 세상을 지배하는 연준 세력, 그리고 그들의 악마적인 프로파간다 전략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식 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 제도 교육 과정, 언론 등등이 악마의 세력이 만든 프로파간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놈들의 정신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으며 놈들의 프로파간다에 완전 세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누구를 지배하려는 놈들은 다 악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의 자유를 빼앗아도 안 되고 내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정치권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준 세력의 실체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놈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아젠다를 우리의 뇌에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절대 세뇌당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악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론 자체가 프로파간다의 주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 지도자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주류 언론사부터 해체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악마적인 폐쇄성이 역설적으로 언론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이 물병자리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즉, 전파의 시대입니다. 정보 공유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독점은 이제 절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커튼 뒤에서 이 세상을 지배해왔고 지금도 지배해오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